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또 시장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2638 포인트로 지금 현재 오늘도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별 종목 대부분이 상당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급격하게 하락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요즘 시점에 많은 분들이 좀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특히나 한 1, 2년 전쯤에 동학개미 운동 뭐 이렇게 해갖고 주린이 분들 많이 주식 시작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께서 괴로워하는 포인트가 뭔가를 이제 들어보면은 수익이 났었다는 거죠.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익이 계속 나고 점점 더 많이 나고, 그래서 투자금도 키워가면서 열심히 기분 좋게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 이제 돌이켜서 딱 보니까는 그동안에 벌어뒀던 거 그냥 다 까먹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손절하면서 까먹은 경우도 있겠지만 평가손익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 주식의 플러스를 계속 키워가다가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는 그 벌어놨던 수익금 다 까먹고 심지어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허탈한 거죠. 그동안에 벌었던 게 그냥 소나기에서 그냥 싹 흘러나가 버린 그런 상황이 되고, 문제는 그동안에 투자금도 막 키워놨기 때문에 수익으로 봤던 그 금액보다 더 큰 금액들이 마이너스로 찍히면서 하루하루 이제 좀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본인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저희 클럽에 가입하려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좀 이제 비슷비슷하게 좀 늘어나고 계시고요. 제 주변에 지인들만 하더라도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주린이 분들도 비슷한 고충을 토로를 하시는데, 문제는 또 오늘 또 이렇게 되면서 더 그 손실폭이 커지고 이게 뭔가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어떻게 주식을 해야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벌어놨던 수익을 까먹지 않고 잘 주식을 해갈 수 있는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여기저기 파편처럼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좀 잘 정리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주식을 하시면 상승장에서 벌었던 수익을 하락장에서 어처구니 없게 까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되게 좋은 팁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본인의 주식에 좀 잘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 얘기할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했었던 것들도 되게 많은데 오늘 인트로에서 머니버디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정말 와닿습니다. 너무 많이 받고, 비단 이번에만 받느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오랜 시간 동안에 항상 하락장이 시작되거나 하락장이 지금 정도로 연속적인 하락장세가 오게 되면 항상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반복적인 것 같아요. 볼게요. 버디님이 인트로로 말씀해 주신 멘트를 글로 한번 풀어봤어요. 그냥 하나의 짧은 문장 같지만 이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하나 문제투성입니다. 더 가슴이 아픈 거는 이 문장에 공감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본인의 주식을 잘못해왔던 그 나비 효과들이 쌓이고 쌓여서 총체적 난국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어떤 면들이 이제 잘못된 건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먼저 그렇게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여기서도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는 본인이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점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나 종목이 문제냐 아니면 내가 문제냐, 이 딱 문제에 들어서게 되면 대부분이 시장이나 종목을 문제라고 꼽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의 출발선이라고 생각돼요.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시장이나 종목이 물론 안 좋으면은 더 어려운 시합이 펼쳐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하게 매매를 해도 홍길동은 수익을 나고 둘리는 손해가 나는 게 시장이다. 그렇다면 시장과 종목이 문제냐? 아니에요. 결국에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게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를 먼저 인지하고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 2년 전에 주식으로 수익이 났었는데 이 부분도 그거예요. 수익 났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아닙니다. 수익 나면 좋죠. 축하드릴 일이고. 근데 저희도 벌써
유튜브 방송한 지 3년 차가 되고 있는데 저희 초창기 영상이나 그때 걸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저희가 정말 많이 했었던 얘기가 뭔지. 상승장에서 안 좋은 습관은 다 생깁니다. 이 얘기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수익 낼 때는 모릅니다. 근데 수익 낼 때 어떻게 냈느냐? 그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엔 하락장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수익이 났었다라는 과거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을 낼 때 어떻게 냈었는지, 나는 수익을 낼 때 뒤를 돌아보면서 수익을 냈는지, 뒤가 없이 매매를 했었는지,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계좌를 만든 것이다. 이거는 절대로 우연히 시장이나 종목 탓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거, 사이버머니처럼 평가 수익을 쌓아두고 있다. 이것도 문제투성이죠. 정말 많아요. 사이버머니가 뭐냐? 수익을 냅니다. 일단 단순하게 봐볼게요, 한번. 자, 카카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이고 대기업이고 이름이나 브랜드 밸류 있는 회사죠. 그리고 2020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매수를 했던 간에 그냥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요. 너무 핫해가지고 요때 샀다라고 해볼게요. 오, 종목이 잘 갔어요. 너무 잘 가서 수익입니다. 수익 빵빵 나고 있어요. 이때로 가게 되면은, 고점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50%도 계좌에서 보였었습니다. 와, 그래, 대박이지, 이거지, 이래서 주식 투자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행복의 나날을 보내면서 안 팔죠. 일단은 안 팔아요. 왜냐? 카카오인데, 나중에 더 성장할 건데, 지금 카카오보다 10년 뒤에 카카오는 훨씬 더 좋을 텐데, 이런 행복한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 안 팔아요. 그러면서 있다 보니까 조금씩 빠지면서 요 정도 됐었을 때 카카오 종목 상담 문의 정말 많이 받았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다시 여기서 이제는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요때죠.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 파트에서는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결론은 지금은 이렇게까지 떨어진 상태. 지금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감정적으로 상처 입은 상태, 꼴도 보기 싫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사이버머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매수 잘하고 뭐 했다 한들 이 홍길동이 여기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결국에는 플러스 50%도 본 적이 있었지만 지금 한 마이너스 20%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20% 될 때까지 숫자의 변화는 계좌 안에서 보여지는, 계좌 안에서 한때는 플러스 50%, 지금은 마이너스 20%, 이 숫자의 변화는 있었지만 나한테 직접적으로 체감적으로 와닿는 돈의 변화는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사이버머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이거 여러분들 한 게임 고수돈머니랑 뭐가 다른가요? 어차피 여기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실물 가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는 돈, 내 돈이지만 내 돈이 아닌 것 같은 그 이상한 돈, 이게 사이버머니예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신의 돈을 사이버머니화 시킵니다. 이게 한 번 사면은 완전 안 파는 분들만 말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주식 계좌에 한번 돈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사고 팔든 여기서 팔고 다시 사든 뭘 어떻게 했든 간에 그 계좌에서 절대 안 나오는 분들도 되게 많죠. 그럼 결국에는 그것도 사이버머니고 오늘 얘기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 흐름이다라는 것도 먼저 스스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사이버머니라는 얘기를 주제를 꺼내면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형태를 보면은 뭐 다르지 않은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주식 계좌가 있으면은 일단 돈을 입금은 합니다. 입금은 자주 많이 해요. 근데 계좌에서 돈이 나오는 일은 출근은 없어요. 계좌로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내가 최근 1년간 계좌 안에서 돈이 밖으로 빠져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사이버머니예요.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이버머니화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요. 네,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한 번도 안 빠져나온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진짜 제대로 된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팁을 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스템적인 팁은 만드셔야 됩니다. 뭐를? 저금통을. 자, 저금통인데 이 저금통을 조금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익 저금통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계좌 안으로 돈을 입금만 하는 게 아니라 입금을 했으면은 언제고 기회가 올 때 출금도 해야 됩니다. 출금해서 저금통에 돈을 차분하게 쌓아 올려 가야죠.
그래야지 수익이 계속 쌓이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저금통에 돈이 잘 쌓여서 이것도 다시 재투자해야지, 그건 그때 가서 문제고, 일단은 계좌에서 수익을 내면서 저금통에 돈을 쌓아 올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이 말을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서 실전 투자자의 행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도를 할 줄 알아야지 수익 저금통에 돈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평가 수익률이 플러스 50% 됐었는데 안 팔았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마이너스 20% 됐어. 평가율만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해. 그 말은 저금통에 돈 절대 안 쌓여요. 결국에는 투자자는 마지막에 매도 버튼까지 눌러야지 그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정해지는 거고, 이때 수익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거를 쌓아 올려갈 줄 알아야 되는 수익 저금통을 만들어서 였다가 저금통에 돈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돼야지 당연히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평가율은 시장이나 종목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변화하지만, 수익 저금통에다가 딱 쥐고 있었던 돈은 자신의 의지로 인해서 재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손실을 메우던가 아니면 일상적인 라이프에서 금전이 필요해서 빼쓰지 않는 이상, 즉 저금통 배를 가르지 않는 이상 이게 사라지진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의미하는 게 되게 커요. 이거는 나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좌 안에 있는 돈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내 의지랑 상관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사이버머니와 현실머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멸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행위에서 돈을 만들어냈을 때, 즉 매도를 건너뛰지 말고 매도를 했으면은 그 돈을 수익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들 오늘 인트로에서 얘기했었던 상황을 훨씬 더 많이 개선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연결지어서 가장 큰 문제점, 플러스 50% 왔다가 이때 이 흐름 동안에는, 오는 동안에는 플러스 50을 봤었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팝니다. 아까워서 절대 못 팔다가 이때 되면은 일단은 존버 해볼까? 뭐 이러다가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강한 진짜 두려움을 자극하는 하락이 나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때 손절을 하죠. 그럼 이때 만약에 손절 매도를 누르게 되면은 이 홍길동은 이 앞선 상황에 플러스 50%가 무색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실현 손실을 그냥 확정 짓는 거예요. 수익 저금통에 채울 돈이 있나요? 아니죠. 계좌가 이렇게 딱 쪼그라드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어때요? 지는 시합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익 저금통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보기 위한 조그만한 노력, 이 구조가 정말 많은 걸 바꿔줄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요. 주식이라는 거를 내가 수익을 얼마 못 내는 이유, 자가 진단을 할 때 그 원인으로 많은 분들이 나는 투자금이 얼마 없기 때문에 라고 또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이 종잣돈 불리기죠. 시드머니를 불리는 그런 걸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들어가고 시드머니가 커지면은 수익이 처음에는 10만원 나던 게 나중에는 1000만원도 나고 1억이 날 것 같으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수익 저금통에 내가 돈을 넣을 수 있느냐, 임의대로 아무 돈이나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돈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바라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서 이거 먼저 하게끔 연습을 하고 익혀 나간 다음에 그게 자기께 되면 그때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 투자금을 늘려가면서 이 수익 규모를 키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각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부터 뭔가 되게 많이 핀트가 어긋나져 있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모든 얘기들도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오지 않고 투자금이 이 안에서 계속 들어가기만 하고 하다 보면 계좌의 볼륨이 자연스럽게 커지잖아요. 근데 이 끝에 가면은 계좌의 볼륨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데 하락은 계좌의 볼륨이 가장 클 때 맞는다는 게, 손해보는 게임을 본인 스스로 짜고 있다, 피해갈 수 없다, 이 얘기랑 직면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사실 뭐 무조건이라는 건 없잖아요. 100%는 없는데, 이거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정말 그냥 무조건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높은 확률로 여기에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는 사실이죠.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볼 거리를 한번 던져 드릴게요. 쉽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이유 불문하고 지금 당장 A를 선택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A를 포기하고 어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B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A와 B를 선택하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 어떤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게 하늘에서 별을 따가지고 오라고 하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어요. 조건 자체가 물음표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대부분은 A를 선택할 거고, 물론 B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B를 선택하는 자신들은 스스로도 알 겁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아니면 혹시 모르잖아, 한번 걸리면 좋은 거지, 어차피 저 10만원 받는 것도 원래 공돈이었잖아, 저거 포기하고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의 회로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갑니다. 여기서 가장 확실한 이득은 A를 선택하는 게 이득이라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수익 저금통이 딱 그렇게 자신의 생각의 관점을 바꿔줄 거예요. 주식 투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 플러스 50%, 플러스 100% 이런 것들. B를 선택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의 포커스가 요로 꽂힙니다. 근데 수익 저금통을 만들게 되면은 지금 당장 내 수익 저금통에 10만 원이라도 넣는 게 100만 원을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보다 더 확실하죠. 왜냐? 목적은 수익 저금통을 키워가는 거니까. 이렇게 작은 생각의 변화 하나만 있어도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렇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이 수익을 적게 내거나 못 내냐, 그럴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이 A를 선택해서 수익 저금통을 올려나가는 사람은 이 뒤에 조그만 시간이 붙고 실력이 붙으면 공이 하나씩 붙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100을 노리지만 항상 실패하고 있다면은 이 A를 선택해서 공을 붙여간 사람은 그냥 1000을 당연히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되는 환경과 구조와 상태를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A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상징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예요. 이게 뭐 저만 해도 뭐 10만 원 수익 내면은 기쁘게 수익 저금통에 넣고 막 많이 벌었다 그러는 때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100만 원, 1000만 원, 뭐 억 단위로 이렇게 넣는 그런 투자자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거를 이 유튜브랑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서 그대로 알려드리고 훈련도 해드리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귀를 닫고서 계속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바라보는 관점을 여전히 생초보 시절에 그 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막 너무 안타깝고, 막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께 이렇게 유튜브랑 클럽에서 뭐 저희들이 이런 얘기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뭐 요즘 이제 되게 자아성찰하기 좋은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 오늘 저희 얘기가 이게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슴속에 팍 꽂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는 정말 좀 바라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수익 저금통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나의 수익은 얼마고 나의 손실은 얼마다라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두고서 바라보느냐의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 지금 주식 사는 거 플러스 50%야, 플러스 100%야 막 그러면서 이제 그 평가 잔액을 보면서 나 돈 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벗어나서 다른 기준점을 드리는 거기도 해요. 요 차이점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좌에서 보여지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 내 계좌에서 플러스 15%야, 20%야, 30%야, 아니면 내 계좌에서 마이너스 10%야, 이 숫자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허수일 뿐이에요. 왜냐? 그냥 변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좌 안에서 이런 수치 변화는 모두가 사이버머니다. 내 직접적인 체감되는 돈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당연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계좌 상황을 올바르게 만들어서 좀 유리하게 만들어놔야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에 매우 동의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숫자를 바라봄에 있어서 계좌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이 변동은 주식시장 자체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거기서 변화하는 모든 숫자들은 그냥 사이버머니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럼 궁극적으로 나는 주식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건데, 수익 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되게 간단해요. 수익 저금통이 커지면 됩니다. 내가 계좌에 만약에 5천만 원 넣었다. 근데 수익 저금통에 이미 6천만 원을 모았다. 어때요?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잃어도 이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잃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은 더 파악하기 쉬울 겁니다. 초기 투자금을 대고 그러고 나서
회수한다고 하죠. 회수금.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도 큰 틀에서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익 저금통을 쌓아 올려가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들어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원활하게 사업이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 저금통을 6천까지 만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사이에서 이거를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거를 점점점 늘리겠죠. 일종의 이거죠. 공장입니다. 이게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수익금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장을 계속 증설하면은 자기가 부자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장만 계속 키워. 근데 자기 주머니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다 공장이 불나면은, 지금처럼 불나면은 이거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장을 적절히 증설도 하면서 이 수익 금액도 적절히 키워가고, 때로는 불이 나는데 그것도 이제 좀 손실을 보면은 복구도 하고, 이게 또 이렇게 늘어났다고 줄어들었다 이런 과정들이 있겠죠. 뭐 약간 고장나는 라인, 생산 라인도 있으면 그것도 손보느라고 좀 약간 줄어들기도 하고, 고치면 또 늘어나고, 이렇게 이제 균형을 잡아가면서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자판기 공장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딱 그 얘기입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요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항상 말하지만 투자에선 양극으로 가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라. 결국에는 균형이 진짜로 중요하다. 이 얘기를 꼭 다시 한번 요번에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마음속에서 아, 그래, 맞는 말 같다. 그렇게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나 지금 너무 많이 물려있고 지금 이 상황 심각하니까 이거 좀 복구되면 저렇게 해야겠다. 이러는 분들이 또 태반이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이게 뭐하러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그냥 알아서 복구가 되고 알아서 잘 될 것 같으면 이걸 뭐하러 해요? 뭐 거기서부터 뭔가 좀 인지 오류가 생기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오류라는 거를 좀 자가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여태까지 흘러온 거는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서 스스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인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고 대신 지금부터라도 올바로 해서 여태까지 잘못되었던 것들을 바로잡아 가겠다라고 생각해야지, 이걸 뭐 나중에 잘 되면 다 풀리면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움직이기에 가장 빠른 때입니다. 변화를 주기에. 잘 풀리고 다 풀리면은 사실 그때부터 다시 해야지 그 생각을 안 해도 되죠. 잘 풀어냈는데 이미 자기 방법이 맞는 건데, 그러면은.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한두 번 맞는 것처럼 페이크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막 아무렇게나 해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방식이 더더욱 맞다고 스스로 착각하게끔 이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결국에 지금 이 잘못된 단추를 잘못된 방식으로 풀어내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나비 효과의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올바로 좀 변화를 줘야 됩니다. 네, 매우 공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뭐 고깝게 들으실 거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 번 말하지만 저는 더 했습니다. 지금 클럽에서 어니스티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막 엄청 많아요. 지금도 현재 있는 분들이 거의 뭐 1000명에 가깝게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클럽에 오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동기가 되고 선후배 관계가 돼서 어니스티님한테 매매 그대로 배우고 익히고 따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회원분들 개개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들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니스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제일 심했다고 그러셨죠? 아, 네. 아직까지 탑입니다. 그 잘못된 우매함의 봉우리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그런 어니님 얘기로는 여기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버디님은 너무 똑똑하셨죠. 스스로 너무 잘났다고 생각해서. 근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진짜 제 주변에서 주식 얘기하는 분들, 저희 유튜브 보면서 댓글 남기거나 뭐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 하나하나 보면은 다 제 후배입니다. 그냥 여기 올라가는 중인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내려와서 올바로 된 길로 이렇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과거에 제 생각이 나서 흥분도 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제 주변에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바뀌지 않는 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또다시 또 흥분이 되고 막 그러는데,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오늘의 계기로 좀 올바른 변화의 포인트를 잡아 보시기를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자,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투자 클럽 한번 말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에서요 주식비도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주식비도 공유 카페라는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카페예요. 유튜브에서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이 카페에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카페 가입하기 버튼 있잖아요. 이거 누르시면은 간단하게 몇 가지 항목에 체크하면서 카페 가입 바로 가능하거든요.
가입하신 다음에 주주회원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배너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전책을 보기에서 여기 맨 위에 있습니다. 필독 공지로 투자클럽 가입 안내를 확인해 보시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식비독 공유카페 주주회원 투자클럽 가입 안내 하고서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도제 관계, 그리고 오늘 말했던 이런 주식 투자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 어니스트 스타일의 매매를 그대로 어니스트님께 직접 배우고, 궁금한 것들은 여러 명의 회원들이 같이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면서 또 추가로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는 영상 말고도 간혹 이 투자클럽 회원분들 대상으로 또 교육 자료 같은 것들도 뭐 따로 영상으로 배포를 하기도 하고, 사실 공부할 거 너무 많아요. 여기 안에 오시면은 공부할 거, 매매 경험 쌓는 거 너무 많으니까 나 혼자서 좀 역부족인 것 같다, 어렵다 생각 드시면 오세요. 오셔서 같이 해 나가시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5년 차죠. 거의 4, 5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유튜브에서 많은 얘기 했던 거 그대로 여기서 5년 동안 지켜나가면서 하고 있고, 이 안에서 계속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시는 회원분들, 때로는 독립해서 변화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자, 다양하게 그렇게 경험 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 클럽 말고도 또 유튜브도 오늘처럼 이렇게 도움되는 얘기 계속 꾸준히 해드릴 거니까 유튜브도 채널 구독 알람 해두시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계속 비슷한 멘트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힘든 시장에 힘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되는 길을 찾아가시기를 마지막으로 또 당부를 드려봅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신의 한계는 자신이 만든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요즘인데요. 힘드신 분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시고 꼭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